노컷 뉴스예요. 2026년도 6월 10일자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입니다. 김민석 측은 당권은 짧다. 정청래 측 흔들기 그만. 노컷 뉴스에서 2026년도 6월 10일자 기사예요. 박민석이가 그 정청래한테 흔들기 그만하다. 당권은 짧다가 뭐입니까?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모두 지도부 책임 논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채 차기 전당대회를 겨냥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 속에 새로 선출된 정점식 원내대표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80%가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그런데 장동혁이는 뭐 전당대에서 뭐 당선됐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 모든 당대표들은 선거가 끝나면 선거에 대해서 자기 책임감을 느끼고 다 사표를 냈어요. 근데 장동영이는 아주 자기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당의 자산인 한동훈이를 갖다가 제명시켜버리고 무소속으로 살아남으니까 그거 죽이기 위해서 킬러를 보내고 이런 상황에서 아주 자기 밑바닥까지 다 보였죠, 국민들한테.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위기라고. 정청래한테 사표 내라니까 뭐 정청래가 당권은 짧다, 뭐 그렇게 뭐 민심은 뭐 영원하다 그랬던 것 같아요. 국민이 영원하다. 민주당 안에서는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에 이겼지만 서울시장 선거와 일부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도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됐고요. 이번에 나는 정청래도 책임이 있긴 있지만 더 책임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 많이 실망 줬죠. 이재명 정부의 뭐 외교라든지 뭐 경제 이런 뭐 기업들한테다 이렇게 모든 그런 것들을 보면은 탁월한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수준도 안 돼요.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에 도저히 우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을 내놓으니까 이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정 대표는 물러나기보다는 차기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아니 정청래한테 누가 대통령 찍어주겠어요?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오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뭐 당대표 되면 지들이 무슨 대통령 된 줄 아는 모양이에요. 장동혁이도 그러더니 정청래도 그러네요. 오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지방선거 이후 호남에서 정 대표를 향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던 만큼 호남 민심을 다시 다잡으려는 행보로 해석되는데 현장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랬네요. 인서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의 부모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늘 품어주시는 부모님처럼 민주당이 부족해도 늘 품어주시고 아껴주시는 호남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랬네요. 특히 현장 최고위에는 민형배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장 당선인 등 이번 선거에 승리한 기초단체장도 참석했는데요. 정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 내 우군과 함께 장면을 통해 당내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정청래의 그 역할이라기보다 이번에 국민의힘당의 패배는 69%까지 지지율로 어떤 이 이재명 대통령이 48%까지 지금 떨어졌다거든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뭐 경제라든지 이런 외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반면에
부동산 정책에서 1가구 1주택까지 잡아먹고 무슨 저기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무조건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것에서 살던 사람은 세입자들이 나가면 집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정책 잘못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판하니까 오세훈이 인기가 높아지잖아요. 모든 국민 수준이 그렇게 탁월한 정책을 펼치면서 왜 부동산 정책은 국민 수준도 안 되느냐. 이것은 그 정서적으로 내부에서 우리가 심층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내부에서부터 가진 자에 대한 분노라든지 적개심 같은 것이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주로 진보층에서 정권을 잡으면은 강남 죽이기 하고 뭐 있는 사람 뭐 기업들 돈 뜯어서 뭐 노동자 뭐 살린다 이런 식인데 그건 잘못된 논리란 거예요. 그래서 뭐 가난하게 자란 사람 뭐 어떤 사람 뭐 지도자 되면은 그 뭐 노동자하고 뭐 그리고 위에 중산층까지 죽여요. 중산층까지 집 한 채 있는 사람까지 죽이자는 거 아니에요. 보복 심리로 가지고 이 부동산 정책을 하니까 이런 그 이질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중산층까지 모든 그 국가에서는 중산층이 튼튼해야지 그 경제가 잘 건강한 거예요. 중산층을 없애버리고 그 뭐 상과 하만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가 튼튼해야지. 현장 최고위에서는 반정청년에게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사퇴 압박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 대표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강두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정권은 짧다고 말했던 말을 빗들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짧다는 것은 그건 진리죠. 진리지만 지금 정청래가 지금 이 시점에 던진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나가라니까 이제 또 김민석을 갖다가 자기 잡아먹는 킬러로 내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청래는.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우리는 이사지 걷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진리예요 그건. 정치는 정치인이 하지만 평가와 판단 그리고 심판은 국민의 몫이라는 진리 또한 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자 정청래 정청래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선거 결과를 이유로 당을 흔들고 당원들의 선택보다 앞서 당의 방향을 정하려는 말과 행동은 결코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대표 책임론을 당 흔들기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정청래의 그 책임으로 묻기는 좀 그래요. 이번에 그 국민의힘당에 한동훈이가 당선되면서 국민의힘당에 많은 지지율이 높아졌죠. 10%대까지 떨어졌던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한동훈이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41%로 올라섰고 민주당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정청래라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거기다가 무슨 농지까지 또 그러더라고요. 지금 농촌에 노인들밖에 없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 노인들밖에 없고 노인은 해녀마다 계속 죽어서 그 빈집이 늘어나고 농사를 못 짓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농지법으로 가지고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노인들이 이제 자식들이 그 농지 팔아먹지도 못하게 이재명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전세 대란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1가구 1주택에까지 뭐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무조건 살아야 된다. 무조건 사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게 살고 있는 사람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이건 국민도 아는 놈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넘어서 왜 이렇게 독단적인 다른 데는 유능하고 탁월한 뭐 외교라든지 경제 분야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왜 부동산법에 이러냐면은 그 잠재의식 속에가 진보 출신들의 대통령들이 주로 강남 사람 죽이기 뭐 부유층에 대한 뭐 적개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잠재적으로.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비해야 하는 책임자가 연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는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정치적 계산보단 국정안전과 당의 단합이 먼저입니다. 오늘 정 대표가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도 다시 띄웠어요. 내 이목이 오늘 민주당 내용 핵심 장면 중 하나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짧게 썼습니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민주당 검찰개혁 논의의 오래된 내관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번 정 대표가 전면 폐지를 띄운 것은 사실상 대통령과 정부 신중로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로 익힙니다. 자기 나가라니까 이제 뭐 갖다 튀는 거죠. 당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원내 지도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당장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관이 관리부실 사태 대응, 원구성, 국무총리 인준 절차 등 현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 대표가 광주에 계속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광주와 5.18 민주당 지지층의 상징성이 크죠. 호남은 민주당은 뿌리로 일컬어지는 지역이자 권리당원의 약 30%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정 대표는 최근 연일 민주주의 개혁 당원 주권 같은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를 갖다가 이제 몰아내고 말자는 잘 듣고 이재명 표현이 김민석이를 심으려고 그러니까 정청래가 반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별로 득이 되지 않는 뭐 당권은 짧다 이런 말 하는 거죠. 민주주의 투사 메시지 앞세워 핍박받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한동훈이가 북갑에서 핍박받는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그 장동윤은 노골적으로 한동훈이 도운 사람을 징계한다라고 박민식이 갖다가 킬러로 보낸 박민식이 갖다 지지하니까 북갑에서 3위를 달리다 한동훈이를 갖다 42%를 줘버리고 박민식이를 15% 떨어진 건 뭡니까? 핍박받는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장 대표는 당장 사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면 내쫓으려니까 그렇겠죠. 정청래를 죽이기 위해서 박민식을 내보낸 거죠. 국무총리. 내가 보기엔 그래요. 당내 의원들의 사퇴 요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청래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 책임지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국민의힘당이 41% 뭐까지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한동훈이가 그런 한동훈이나 오세훈의 기운을 타고 올라갔고 그동안에 장동희가 10% 미만대로 잡아먹었죠. 지지율을. 떨어뜨린 것을 다시 한동훈이하고 오세훈이가 올려놨다고 봐요. 나는. 한동훈이 국민의힘당에 대한 그런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 국민당의 지지율을 높여줬다. 나는 그렇게 봐요. 어제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미래가 가장 장대표 사퇴 논의를 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요구했는데 오늘 장대표 사퇴 촉구하는 공개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80%가 국민의힘당에 장동현 나가달라 하는데 장동현은 고래 심줄처럼 버티고 있는 거죠. 마치 무슨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이에 정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까지 의원총회 소집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럼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 고민이 깊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정점식을 해서 뭐 세 사람의 원내대표 후보들이 전부가 다 장동혁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데 다 같은 맥락이었어요. 같이 다 같은 의견이었어요. 그러나 내쫓는 것보다는 뭐 잘 타일러서 스스로 나가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하지 뭐
옛날에 이준석이처럼 내쫓아서 그런 식의 모양은 새는 안 취할 걸로 난 보는데, 그런데 장동윤은 절대 지 스스로 나갈 인물이 아니란 거예요. 밀어내서 떨어뜨려도 붙잡고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보일 인물이죠. 정 원내대표가 이른바 친윤석열계 주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장 대표 사퇴론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면 선거 패배 이후 쇄신 요구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이 장동혁이가 간 데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장동혁이하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했던 사람 다 당선됐죠. 그만큼 국민의힘당을 지지한 사람은 장동혁이가 징그러워요. 그래서 지지를 갖다가 거두는 그런 민주당을 차라리 찍어버리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국민의힘당의 홈그라운드는 대구라든지 부산 같은 TK 뭐 이런 쪽에서도 전부 이렇게 민주당이 많이 세를 올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 원인은 장동혁이한테 있다. 장동혁은 국민의힘당의 암적인 존재다.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당대표가 꼭 있어야 될 존재가 돼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될 존재도 아닐 뿐더러 있으나 마나한 존재도 아니에요.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장동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번에 선거 지자체 선거에서 전부 다 장동혁을 거부하고 오지 말라고 가까이 접근 금지를 내린 이유가, 오면은 마이너스가 암적인 존재니까 손해를 끼치지가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이를 갖다가 선을 긋고 못 오게 하는 사람은 다 당선됐는데, 뭐 강원 뭐 김지태 강원 뭐 도지사라든지 뭐 부산 북갑이라든지 김미식이라든지 다 처참하게 떨어졌잖아요. 그건 장동혁이가 와서 마이너스를 초래한다는 거죠. 이것은 장동혁이 보면은 그 후보 찍어주기 싫다는 그런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이 장동혁이만 보면 갖다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뭐 대구의 어떤 시민이 그러더라고. 장동혁이기 때문에 민주당 찍어주겠다. 그러면 일찌감치 나와야 돼요. 뭐 누가 찍었냐 어쩌니 끝까지 고래 심줄처럼 그 당대표 자리 즐기면서 자기 정적 제거하면서 한동훈이 죽인 식으로 오세훈 죽이기 위해서 뭐 재선하자 이따위는 국민의힘당이 지 죽이는 꼴이거든요. 그 소리는. 민주당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서울시장을 당선시킨 국민의힘당의 당대표가 그걸 했다는 건 한동훈이 갖다가 정적 제거할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세훈이 죽이기 위해서. 정원내 대표가 당내 갈등을 봉합할지 아니면 장 대표 거친 논의를 공식화로 쪽으로 갈지가 국민의힘 내홍 분석이 될 전망입니다. 그랬네요. 내가 보기에는 정 원내대표가 살아나려면 장동혁을 갖다 강하게 내보내야 됩니다. 그냥 두면 그냥 붙어 있을 사람이에요. 오늘 로컨 뉴스에서 2026년 6월 10일자 기사, 김민석 측 당권은 짧다, 정청래 측 흔들기 그만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모빌리티 TV예요.